너무 치는데 이건 잡네. 아니 뭐 개가 진짜. 여기 2차 방정식 들어갈 거야. 자, 58쪽이고. 자, 첫 번째, 그러니까 2차 방정식 지금 중3 때도 했던 거가 이제 다시 나오는 거고, 이제 조금 더 추가됐다는 걸 보면 될 것 같고. 자, 근해 공식, 짝수 공식까지 모르는 사람 없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지나갈 건데, 자, 우리 2차 방정식 풀이하는 방법이 근데 중3 때는 뭐 따지고 보면 세 가지로 나오거든. 인수분해해서 하는 거랑 그다음에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하는 거 있지. 어떻게 해가지고 x-1의 제곱이 3 하면 x-1이 끄마 루트 3 한 다음에 1 넘기고 뭐 이런 거 있었어. 자, 그거는 사실상 이제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그건 이제 없고 그래서 거기 오른쪽 손가락에 뭐라고 돼 있냐면 2차 방정식 풀이를 하려면 인수분해를 하고 안 되면 그냥 근해 공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우리 켤레 복소수도 배웠는데 그 근해 공식의 모양을 보면 어쨌건 어떤 놈에다가 끄마 루트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2차 방정식은 항상 이제 켤레 근해 성질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판별식이라는 단어를 배운 사람 있나 혹시? 판별식? 자, 짝수 공식 4분의 D도 배웠나? 네, 이거는 얘기를 할게. 자, 판별식이라는 게 있고, 판별식은 이제 근을 판별할 때 쓰는 식이라는 거고, 근을 판별한다는 건 뭐 요놈의 근이 몇 개냐 뭐 이런 걸 따져본다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먼저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돼 있다면 이때 판별식을 우리가 D라고 할 거란 말이야. D 대문자리. 자, 얘는 B제곱 마이너스 4NC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근해 공식 짝수 공식 쓸 때처럼 요 1차항의 개수가 2로 묶어져 있는 상태다라면 말 그대로 짝수 공식을 쓸 수 있는데 그걸 4분의 D라고 할 거야. 얘는 B'의 제곱 빼기 AC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둘 다 근해 공식에서 루트 속에 있는 거야. 그치? 둘 다 근해 공식에서 루트 속에 있는 거고. 자, 이 판별식을 갖다가 어떻게 써먹을 거냐면, 자, 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될 거야. 그리고 판별식이 0이면 얘는 중근이 될 거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게 될 거예요. 자, 지금 판별식을 우리가 근해 공식 하나만 잠깐 써보면, 자, 요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게 지금 판별식이란 말이야. 요 자리에. 자, 그럼 얘가 0보다 크면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생긴다는 거야. 근데 얘가 0이면 끄마 할 게 없으니까 하나밖에 안 보인다 라는 거고, 얘가 0보다 작으면 루트 속이 음수니까 허수 나오겠지. 근데 허수를 갖다가 즉 i를 플러스 한번 i 마이너스 한번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올 거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는 요거를 갖다가 그냥 두 개, 하나, 빵개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그건 정확하게 어떤 거냐면 실근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실근의 개수라고 한다면 얘가 두 개, 하나, 빵개 요거를 갖다가 중학교 때 얘기를 했던 거야. 자, 그래서 중학교 때는 허수를 안 배웠기 때문에 실수인 근으로만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두 개, 하나, 빵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지금부터는 고딩이니까 서로 다른
자,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했을 때 2차 방정식이면 자, 2차 방정식의 근은 무조건 몇 개라고 해야 될 것 같아? 무조건 2개야. 그게 실근이 다르게 두 근일 수도 있고 다른 허근일 수도 있고 중근도 2개가 겹쳐 있는 거지 2개라고 해야 돼. 그래서 하나처럼 보이는 것뿐이. 그래서 여기서 실근의 개수라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2개 하나 관계가. 그래서 얘는 같은 게 겹쳐 있어서 2개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 하면 무조건 2개고 상황에 따라서 2개 실근, 하나처럼 보이는 중근, 2개 허근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자, 실수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그러면 요만큼이 실수인 거지, 근이. 자, 그래서 실근을 가질 조건, 어떤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진다라고 하면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0보다 클 때도 그리고 0일 때도 실근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게 이제 두 번째 박스에 있는 내용들. 자, 그러면 42번부터 문제를 주르륵 한번 풀어보자. 참고로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일이 고등학교 때도 당연히 있긴 있는데 지금처럼 있긴 있는데 그 목표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해야 돼. 중학교 때는 2차 방정식을 처음 배웠으니까 요놈의 근을 찾고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했다면 고등학교 때는 근 찾는 거 그냥 다 할 줄 아는 거야. 그냥 잠깐 연습하는 거지 찾는 건 당연히 할 줄 아는 거고 그 후에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어쨌건 요거 근 한번 구해볼게. 자, 싹 다 전개해가지고 뭐 한쪽으로 몰아버려야겠지? 자, 그럼 전개를 일단 해보면 2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7x 빼기 4 이게 될 거고 왼쪽으로 싹 다 넘기면 이렇게 될 거고. 자, 요거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바로 근해 공식 쓴다고. 자, 짝수 공식 써야겠지? 짝수 공식. 자, 짝수 공식이니까 a분의 1분의니까 쓸 필요 없고 마이너스 절반 음아에다가 항상 요놈의 제곱이 일단 오는 거야. 그래 놓고 빼기 a씨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 두 개가 근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인수분해 안 되면 바로 근해 공식. 자, 이것도 해보자. 자, 양변에 6 곱해야겠지. 뭐 너무 쉬운 거고 얼른 후다닥 해보면 여기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6 될 거고. 자, 오른쪽으로 이번에는 다 넘겨버리면 이런 놈이 될 텐데 얘도 인수분해는 안 되네. 그럼 근해 공식 쓸 거고 또 짝수 공식이야 일단. 자, 그러면 a분해니까 두고 마이너스 절반에다가 항상 그놈의 제곱이 일단 오고 빼기 a씨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루트 i로 이제 써주면 되겠네.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판별식도 배웠으니까 확인 한번 하고 들어가 보자. 자, 요 상황에서 판별식을 한번 구해본다고 생각하면 물론 근해 공식이 이미 있었지만 자, 4분의 d를 구하면 절반의 제곱 빼기 ac 하니까 0보다 커.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여기에서 이제 한번 해보면 4분의 d를 구하면 절반의 제곱 빼기 ac 했더니 0보다 작아. 그래서 이놈은 서로 다른 허근이 나온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네. 쉽고
있는 것도 막 크로스로 인수분해를 하고 그랬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안 했었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순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 아무튼 결론은 자, 이거 뭐 인수분해가 되면 땡큐고 루트 있어도 할 수 있어. 되는 것도 많아. 또는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쓰면 돼. 쓰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무조건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최고차 함계수에 루트가 있으면 좀 불편해. 예를 들어서 근해 공식을 쓴다고 해도 얘가 분모로 가겠지. 그럼 불편한 거야. 일단 유리화를 또 나중에 또 해야 되죠. 상당히 불편해져. 자, 그래서 최고차 함계수에 루트가 있으면 일단 좀 불편한 게 많다 보니까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최고차 함계수만큼은 좀 루트를 없애고 가는 게 대부분 편해. 무조건은 아니야. 살다 보면. 근데 대부분 좀 그래야 편해. 자, 그러면 우리가 유리화라는 걸 지금까지는 태어나서 분모만 유리화를 했었는데 그럼 이런 것도 유리화가 되냐?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양변에다가 루트 2 플러스 1 곱해주면 돼. 자, 그러면 유리화를 한 결과를 한번 써보면 자, 이거 이렇게 곱하면 얘는 2 빼기 1이니까 1 될 거고 요쪽은 요놈의 제곱이 될 거야. 저 제곱을 얼른 계산해 보면 제곱해서 더하고 2배 하니까 뭐 이런 놈이 될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2에다가 얘는 곱해주고 자, 일단 이렇게 될 거야. 자, 이래놓고 얘가 인수분해가 되기를 조금 바라야 돼 우리는. 자, 그래서 한번 해보자.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써볼게. 자, 항상 할 때 이런 거 문자라고 생각하면 동시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맞춰가자. 자, 2루트 2가 나오면 돼. 자, 2루트 2가 이 상태에서 나올 수가 있나? 안 되지. 아무리 해도 루트 2밖에 안 나오지. 그럼 얘는 아닌 거야 이제. 자, 그러면 뭐 다른 방법을 써봐야지. 예를 들어서 이거 전체랑 1이다. 뭐 이럴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 2루트 2가 생기긴 생겨. 근데 마이너스여야 되니까 전부 다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인다고 생각하면 자, 3도 나오는지 확인해보자. 자, 일단 이렇게 됐을 때 마이너스 2루트 2 생겼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하니까 마이너스 3도 딱 생기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되니까 인수분해를 마무리를 해보면 x에서 요거 한번 빼고 1 한번 빼서 0이다. 야 되니까 x는 0이랑 1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루트가 있을 때도 인수분해가 될 때가 더 많아. 이렇게 오히려 루트 있으면 루트가 있는 2차 방정식이 많이 나오면 근해 공식을 쓰는 것보다 오히려 인수분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더 현명해. 왜냐면 근해 공식을 만약에 쓴다면 루트 속에 루트가 들어가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도 AC가 루트 속에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럼 루트 속에 루트가 또 생긴다고.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걸 못 풀어. 물론 푸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배운 적이 없단 말이야. 자, 그래서 루트가 있을수록 오히려 이건 인수분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생각인 거고, 근데 인수분해를 그럼 하려면 최고차 계수가 루트가 아니어야 좀 더 편하다고 생각하고 유리화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43번.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대. 자, 그런데 다음과 같은 근을 갖도록 어쩌고저쩌고 하래. 처음 다른 두 실근, 중근, 두 허근. 자, 뭔 별식 써야 될까? 이 문제는 판별식 써야겠지. 자, 판별식을 한번 구해볼 거야. 자, 여기 2로 묶어져 있으니까 짝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4분의 D를 구할 거고, 자, 요놈의 절반의 제곱, 그러면 M 플러스 4의 제곱이 될 거고, 빼기 H 하면 M 제곱을 빼게 될 거야. 얘가 일단 판별식이 되는 거죠. 그럼 정리 한번 해보면 M 제곱만 딱 날라갈 거니까 8M 더하기 16 요게 이제 판별식이 되는 거야 일단. 자, 그런데 1번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어야 된대. 얘는 그럼 판별식이었지. 얘는 판별식이 어째야 돼? 어째야 돼?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어째야 돼? 커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m이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해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근이려면 판별식이 0이어야 되지. 그럼 계산을 해보면 m이 마이너스 2다 라고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이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될 거고, 계산을 해본다면 m이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답이 되겠네. 19, 59쪽이야. 자, 그 다음에 44번 보면 자, 요게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대. 자, 이런 거 뭐 중3 때도 하는 거지. 완전 제곱식이 되라고 그랬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요놈의 절반의 제곱이 여기 와야 된다 뭐 이런 거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좀만 더 생각해보면, 자, 우리 그 중근이라는 건 중3 때 이미 배운 건데, 중근이라는 건 인수분 했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오게 돼 있어? 자, 인수분해를 딱 했더니 뭐 이렇게 나왔어. 그럼 하나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중근이라는 건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딱 나오는 상황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중근이란 얘기를 하려면 방정식이어야 되니까 여기에 는 0이 있어야 되는 건데, 는 0이 없더라도 그냥 방정식이라고 치면 이 완전 제곱식이다 라는 말은 뭐랑 똑같게 되는 거냐면 중근이다 라는 말이랑 거의 같은 말이 되는 거겠지. 자, 그리고 그러면 중근이다 라는 말은 판별식이 0이다 라는 말이랑 거의 같은 말이 되는 거야. 는 0만 없을 뿐. 여기에 얘가 등식이 아닐 뿐이지, 는 0만 있다고 상상하면 중근 판별식이 0이다도 다 똑같은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뭐 딴 생각할 필요 없이 바로 여기에서 판별식이 0이다를 써먹는 거야. 그럼 판별식을 구해보면, 자, 얘는 2로 묶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짝수가 아니야. 그래서 제대로 해줘야 되고,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걸 해서 얘가 0이다를 해줘야겠지. 자, 얼른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될 거고, 4k 제곱 가로 8k가 7이다. 그래서 k는 8분의 7이다가 되겠고, 19. 지금 몇 분이야 혹시? 네, 16번이요. 자, 그러면 이거 잠깐 쉬었다가 할 거고, 자, 그 다음 44번 밑에 박스가 하나 있는데, 얘는 일단 45번
9번을 먼저 풀고 나서 얘기를 좀 할게. 자, 이거 봐보자. 자,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일단 한 근이 1이래. 자, 그러면 한 근이 1이면 얘를 x에다가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러면 대입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a 값이 나올 것 같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x에 1을 집어넣으면 자, 1 집어넣었으니까 a 빼기 1 이런 게 될 거고,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오른쪽으로 넘기면서 정리. a 제곱 빼기 3a 그 다음에 더하기 2는 0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니까 a는 1 또는 2 이렇게 일단 나올 거야. 자, 그러면 a가 1이냐 2냐에 따라서 이제 뭐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 될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봐봐 이제. 자, a가 1이라고 한번 해볼게. 자,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a가 1이면 a에다가 1을 다시 집어넣은 다음에 x 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근데 a에다가 1 집어넣어봐봐. 이게 어떻게 돼? 0은 0 이렇게 나와버리지. 자, 나중에 배우긴 할 텐데 우리 사실 이런 거 본 적이 있거든. 이거 해가 모든 그러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자,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를 보면 a가 2일 때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럼 2를 다시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x제곱에다가 빼기 3x 더하기 2는 0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니까 x가 1 또는 2 이렇게 나와. 자, 그러면 결국 뭐냐면 a 값과 다른 근을 물어봤으니까 눈치상 얘는 뭔가 아닐 것 같고 a 값은 2고 그 다음에 1 말고 다른 근이니까 다른 근도 2다. 이렇게 이제 해결해 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정답인데, 자, 그러면 요 1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이냐가 문제인 거야 지금.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가 이제 거기 박스에 나와 있는 건데, 자, 이거는 뭐 고3 때까지 중요한 거니까 잘 받아야 돼. 자, 앞으로도 수학을 하면서 요거 관련된 얘기가 꾸준히 나올 거야. 계속 나올 거야. 계속 나올 거야. 자, 일단 거기 이제 써져 있는 얘기 할 건데, 자, 최고차항 계수의 문자가 있으면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게 있어. 자, 첫 번째로는,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만약에 방정식이면 얘를 둘로 나눠서 생각해줘야 돼 우리가. 자, 그 개수, 최고차항의 개수가 0이냐 0이 아니냐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얘가 만약에 함수이거나 부등식이면 세 개로 쪼개봐야 돼. 그 개수가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냐 이렇게 세 개로 쪼개서 해봐야 돼. 자, 일단 요거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보면, 자, 함수나 부등식은 크냐 작냐, 그러니까 뿌냐 마냐도 중요한데 방정식은 뿌 마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거든. 자, 그럼 그게 왜 그런지를 생각해보면, 방정식은 최고차항 개수가 마이너스면 그냥 넘겨버리면 끝나는 거지. 답은 똑같이 나올 거야.
근데 함수라고 쳐보자. 함수 2차 함수 우리 생각해보게. a가 0보다 크면 r을 고르게. 근데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모양이 바뀌어버리지. 그래서 뿌인지 만지가 되게 중요한 거고, 부등식 같은 경우도 우리 1차 부등식 배웠으니까 마이너스가 있으면 부동 방향이 바뀌어버리지.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함수나 부등식은 뿌인지 만지도 중요하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지금 0이 이제 또 있는데 이 0이 왜 중요하냐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느낀 건데 a가 1 나와버리면 이 최고차항 계수가 0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차수가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1차항, 상수항까지 다 사라지는 경우이기는 했는데 어쨌건 얘만 사라진다고 보면 원래 2차였는데 1차로 바뀌어버리는 꼴이 돼버리는 거지. 자, 그래서 0이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한데, 자, 그러면 그 계수가 0이 가능할까를 판단을 할 때는 어떤 표현을 일단 기본적으로 봐줘야 되냐면 땡차 방정식 이런 말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 이 문제에서 만약에 그냥 방정식이라고 했으면 얘가 0대로 상관없는 거예요. 1차가 돼도 돼. 근데 2차 방정식이라고 했다면 얘가 0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지. 자, 그래서 확인을 한번 다시 해볼게. 자, 봤더니 내가 칠판에는 안 적었었지만 얘 2차 방정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본 순간 우리는 뭐가 자동으로 되는 거냐면 2차라고 했으니까 a가 1일 수는 없는 거야. 저 개수가 0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x제곱이 사라지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애초에 a는 1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쪽이 답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 문제 말고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2차란 말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쪼개서 다 해줘야 돼.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서 그랬다면 요때를 다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에 문자가 있는 거 되게 많이 나와. 왜 많이 나오냐면 이걸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나는 a 값이 1, 2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 근데 답을 보면 이 하나래. 뭐 이런 경우가 생겨.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함수, 방정식, 부등식 전부 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최고차항 계수에 문자가 있을 때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답이 바뀌게 돼. 그래서 항상 조심해줘야 돼. 항상 앞으로 꾸준히 나올 거야. 꾸준히. 진짜. 자, 그다음에 46번. 요 놈의 한 근이 알파래. 그래놓고 뭐 이런 걸 구하라고 했는데, 자, 한 근이 그럼 알파라고 했으니까 이 알파를 또 x장에 일단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2알파 제곱 빼기 2알파 더하기 1이 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얘를 이용해서 얘를 구하라는 거야. 자, 이거 우리 예전에 했던 문제랑 좀 비슷한 거지 않냐? 자, 이미 비슷한 문제를 2번이나 했어. 다항식에서 한 번 했었고, 그 다음에 복소수에서도 한 번 했었어. 뭐였냐면 뭐 이런 거지. 뭐 2알파 제곱 빼기 2알파는 마이너스 1 해놓고 그걸 만들어서 막 이렇게 차수 줄여나갔던 거, 또는 직접 나눗셈을 해서 나머지로 구해도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냐? 자, 어떤 거랑 똑같은 거냐면,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자, 50쪽 봐봐. 50쪽.
자, 50쪽에 있는 8번을 보면 시작하는 생김새는 달랐지만 저 Z를 정리를 해가지고 하면 뭐 Z가 예를 들어서 뭐 1 더하기 3i 이런 게 나왔다. 그럼 1 넘겨가지고 제곱하고 그럼 2차 방정식 나오고 이런 거 있었지. 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앞으로 또 가보면 자, 이런 연결성이 머릿속에서 이루어져야 돼. 대충 뭐 15번쯤이었어. 그렇지. 자, 11쪽에 15번 보면 또 비슷한 내용이지. 시작은 물론 다른데 1 넘겨서 제곱하면 x제곱 어쩌고저쩌고가 누구다 라고 해서 그걸 만들어 나갔던 그 상황이랑 똑같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뭐 다항식, 뭐 곱셈 공식 상황에서도 나올 수 있고 복소수에서도 나올 수 있고 당연히 2차 방정식에서도 나올 수 있다.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중간중간 끼워놓은 거야 내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랬어. 이렇게 아예 는 0까지 해놓고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긴 한데 내가 좋아하는 건 이제 얘를 마이너스 1로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바꿔나가거나 뭐 이런 걸 좋아한다고 했고. 자, 그럼 뭐 한번 해보자. 자, 일단 근데 지금 여기는 막 2가 붙어있는데 여기는 2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다 2로 나눠버릴게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2로 그냥 나눠버리면 이런 것도 하나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고 뭐 이 두 개를 적당히 해서 이제 쟤를 해결을 해보자. 자, 그러면 지금 봤더니 이제 이전에 했던 문제들은 이런 식이었거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제곱 1차 이렇게 돼 있으면 4차, 3차 뭐 이렇게 연속했었는데 얘는 연속하지가 않아. 그래서 4차는 따로 바꿔보자.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얘는 알파 제곱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알파 제곱이 얘니까 얘는 요 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알파 4제곱이 이렇게 이제 바뀌었어 일단. 자, 그러면 이제 쭉쭉쭉 써보면 알파 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4분의 1에다가 뒤에 적혀있는 놈을 주르륵 써보면 다 가네. 알파 제곱 가고 알파 가고 그러면 얘는 답이 4분의 1 이렇게 이제 나와버리겠지. 자, 그래서 알파 4제곱만 해결했더니 다 사라지는 뭐 이런 문제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 꾸준히 단원마다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잖아요. 지금 몇 분이야? 48분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에 절대값이 있는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이거 이제 우리가 절대값이 있다면 이 절대값을 없애야 돼 무조건. 일단 목표가 없애는 거야. 절대값이 있으면 계산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절대값 x 더하기 뭐 절대값 x 마이너스 3 뭐 이런 게 있었다. 이거 이대로 계산할 수가 없어. 절대값을 없애버려야 돼. 뭐 하나만 있더라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했던 게 절대값 속이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나눠서 막 풀기도 하고 이제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목표는 절대값을 없애는 거야. 자, 그런데 딱 나왔을 때 보자마자 없애는 게 좋냐 아니면 조금 머리를 쓴 다음에 없애는 게 좋냐를 우리가 이제 좀 판단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첫 번째는 모든 x에 다 절대값이 있을 때가 있어. 이때는 처음부터 없애는 건 별로야. 그래서 이때는 x를 구하는 게 아니고 절대값 x를 먼저 구해.
그러고 나서 x 값을 구한다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간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든 x에 있지 않을 때가 있어. 자, 모든 x의 절대값이 있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어. 이때는 둘로 쪼개서 가는 거예요. 자, 절대값 속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나오고, 절대값 속이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이렇게 해결할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인데 뭔가 절대값이 딱 보인다 싶으면 모든 x에 다 있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자, x의 제곱이랑 절대값 x의 제곱은 같을까 다를까? x의 제곱이랑 절대값 x의 제곱은 같을까 다를까? 같겠지. 자, 이게 같다는 것을 써먹어야 될 순간이 올 거야. 문제를 풀다 보면.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 자, 47번에 1번 보면 자, 이거 봐봐. 자, 2차 방정식인데 절대값이 딱 나왔어. 그러면 모든 x의 절대값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네. 어때 지금? 현재는 모든 x에 있는 건 아니지. 그런데 x제곱이나 절대값 x의 제곱이나 똑같은 거지. 자, 그러면 모든 x에 있다고 봐도 괜찮겠네. 자, 이러면 절대값 x를 먼저 구하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거랑 똑같냐면 사실상 치환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절대값 x를 t로 치환한다 이런 느낌인데 굳이 치환까지는 갈 필요는 없고 요대로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한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x가 아니고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x 빼기 3은 0 이렇게 이제 나오겠지. 자, 이래놓고 절대값 x를 먼저 구하면 얘가 마이너스 1 또는 3 이렇게 이제 나올 거야. 자, 여기에서 이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 뭐가 이상할까? 응? 자, 절대값 x인데 요거 돼? 안 돼? 안 되지. 이런 거는 버려야 돼. 음수는 버리고 얘만 가져가야 돼. 자, 그럼 결국 절대값 x가 3이래. 이제는 절대값을 없애버려야 되지. 자, 그러면 x값은 결국 끄마 3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네. 그 다음에 이거 봐보자. 자, 얘도 마찬가지 상황이지. 현재로서는 조금 거시기 하지만 이렇게 바꿔버리면 모든 x에 있는 거. 자, 그러면 절대값 x를 먼저 구할 건데, 자, 지금 인수분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자, 인수분해 안 되면 뭐 써야 돼 무조건? 그냥 공식 쓰는 거야. 자, 여기서도 절대값 x는 해놓고 쓰는 거야. 근데 짝수 공식이니까 a분의 마이너스 절반 끄마에다가 요놈의 제곱 빼기 a 하면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럼 절대값 x가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6이랑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6이랑 나온 거야. 자, 아까도 마이너스 1 같은 거는 날려버렸지. 지금도 음수가 있으면 날려야 되는데 요 왼쪽에 있는 거 음수지. 날려야 되지. 요 놈만 가져가는 거지. 자, 그러면 절대값 x가 요거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x는 끄마에다가 요놈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걸 하나하나 써보면 플러스였다면 이렇게, 마이너스였다면 이렇게 해서 근이 두 개다 라고 할 수 있겠다. 파란색이니까 4번. 자, 요거 해결을 해볼 건데. 자, 얘는 어떻게 이제 할 수가 없지 더 이상. 뭐 요런 짓거리를 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야 지금.
여기다가 때려봤자 얘는 절대값이 있지도 않고 절대값 속에 있는 내용도 달라. 그러니까 치환하듯이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럼 얘는 이제 굳이 그대로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상황을 쪼갤게. 자, 절대값이 요거야. 그럼 x-1 요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작을 때를 따로따로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크거나 같을 때 먼저 해볼게. 자,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요 부분이 그대로 나오는 거지. 그대로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안 달고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돼서 x는 1 또는 3 이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특히 절대값이 있을 때는 범위를 쪼개서 문제를 풀게 될 텐데, 그럴 때는 항상 마지막에 확인을 해줘요. 내가 설정한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자, 지금 둘 다 어때 이건? 들어가지. 그래서 둘 다 답이 되는 거야 여기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x-1이 0보다 작을 때, 절대값 속이 0보다 작을 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는 절대값 안에 있는 놈들이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바뀌겠죠. 그 다음에 해보면 이렇게 될 거고, 요거 완전 제곱식이 될 테니까 x가 1 나올 거고, 요것도 확인 작업을 해줘야 돼. 내가 설정한 범위랑 맞는지. 얘는 어때? 안 되지. 얘는 버려. 이미 1은 여기에 있기도 하고. 자, 그래서 결론은 답은 요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절대값이 있는 상황들 앞으로 여러 번 많은 것을 보게 될 텐데, 범위를 쪼개서 풀게 되면 항상 답이 나왔을 때 내가 설정한 범위랑 맞는지 확인을 해줘야 돼. 지금 몇 분이야? 57분이요. 일단 오늘 범위 지도는 여기까지.